밥 먹고 그냥 빨리 들어오라 그래. 유라, 밥 먹고 그냥 빨리 들어오라 그래. 밥을 뭐 얼마나 오래 먹어? 자,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131번 질문했거든요. 이게 50 몇 페이지인데. 요거 빼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140. 138. 또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상용로그 좀 나가는 게 있어. 너는 그거를 내일 들으면 되는데, 지은아, 일단 애들 들은 거에 대한 질문 좀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지수적으로 진도 좀 나가볼게요. 야, 밥 먹으면서 들으라 그래. 그냥 밥 먹으면서 들으면 되지, 뭐, 밥을 어떻게 뭐, 얼마나 거하게 뭐, 뷔페로 드시는 거야. 이거. 일단 요거 진행해볼게요. 응? 내 교사교재 누가 가져갔어? 아이씨, 엉망진창이네. 잠깐만요. 금방 갖고 올게요. 유라, 한솔도 저기 그 중간고사 일정 나왔으면 이따가 좀 저기 문자로 좀 보내주라잉.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잉. 상용 로그 간단히 클리닉 하고요. 오늘은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지수 로그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풀게끔 시킬 테니까 숙제 안 한 사람은 없지? 빨리 와. 빈자리 아무 데나 하나 앉으세요. 톡을 보낸 걸 다 붙였어. 그러면 알아서 빨리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지. 이사는 잘했어요? 네. 자, 라이브 밴드 기다리시니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131번 좀 볼게요.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면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심심한 너는 언제 와서 들으면 돼요? 뭘요? 보강. 내일 와서 듣는 거다잉. 내일 2시까지. 그거 원래 미리 진행했으면 너도 요거 숙제를 해놨어야 되는데 요 3개만 잠깐 같이 보겠어요. 자, 131번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온라인 강의로 질문이 나온 거니까 간단히 처리합니다. 거기 fx가 뭐라고 나왔어요? 로그 x에서 누굴 빼? 가우스 로그 x를 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지? 요거 의미 파악해야죠. 로그 x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뺐다는 얘기는 이 fx라는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로그 x의 무슨 부분 의미합니까?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채원이하고 지윤이는 내일 낮에 2시에 와서 들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잠깐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출발할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일단은 주어진 식이 이게 있네요. FA에서 는 해서 누가 나옵니까? 3배의 F의 A분의 1이다 라는 걸 조건으로 주고 답으로 물어보는 건 FA에서 누구 뺀 거 물어봐. F의 A의 누구 제곱을 뺀 값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집중. 여기 FA가 의미하는 건 뭐야? FA가 의미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로그 A의 무슨 부분을 의미한다? 소수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지. 여기 x 대신에 a가 들어간 거니까 맞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좀 놓을게요.
로그 A라는 애의 소수 부분은 FA라는 건 알겠어. 맞지? 여기까지 됐어? 정수 부분은 누군지 모르니까 상용 로그의 특징상 선생님이 정수 부분을 N이라고 놓고요. 소수 부분을 FA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 FA분의 1이라는 애도 나오고 FA 제곱이라는 애도 나오니까 일단은 싹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A분의 1은 어떻게 돼? A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A를 의미하게 됩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의미가 뭐야? 여기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달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누구? F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항상 우리 상용 로그는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요 놈에서 정수 부분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N입니까? 정수 부분 아니지. 왜냐면 마이너스 N을 정수로 하면 마이너스 FA가 소수가 되는데 소수는 항상 범위가 어떻게 돼?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니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하시고 여기다 플러스 얼마 해? 1을 하겠지? 그래서 요놈의 정수 부분은 누구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누가 돼? 1 마이너스 F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야? F의 A분의 1은 이놈의 소수 부분이니까 요놈이 F의 A분의 1이 된다 이겁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거 처리하겠습니다. 로그 누구야? F의 A제곱이니까 요놈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2가 앞으로 빠지니까 2 로그 A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2배 하라는 얘기니까 2n 더하기 누구? 2FA다 일단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아직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 몇 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2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찬찬히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FA라는 의미가 요놈의 소수 부분이니까 그냥 FA다라고 쓰시면 되고 맞지? 바이바이. 그냥 FA다라고 쓰시면 되고 요놈이 의미하는 게 여기에 1-FA다 이겁니다. 맞지? 그럼 거기다 몇 배를 하래? 3배를 하라니까 3-3FA다라는 요런 식이 나오겠죠. 일로 넘기시면 4니까 나눠주시면 여기서 FA라는 소수 부분이 얼마가 나와?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4분의 3.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셔야 되겠네. 2n 더하기 2FA인데 FA가 4분의 3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 2n 더하기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2n은 정수 부분이 누구다? 2n 누구? 플러스 1이고 소수 부분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F의 A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놈의 소수 부분인데 그놈의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구했다? 2분의 1이다라고 구했고 FA 값은 우리가 이미 얼마라고 구해놓은 게 있다? 4분의 3이라고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답은 얼마 나와요? 4분의 얼마?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정리 좀 하시고요. 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죠? 전원 다 뭐 라이브로 듣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밴드 회원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유리는 조금 귀찮더라도 유리미한테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라고 해. 뭘 내일 들어 내일 듣기는 빨리빨리 들어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38번 가보겠습니다. 138번 138번 아 138번은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유리가 A 유리도 있고요. 무슨 유리도 있어요? B 유리도 있고 성유리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유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유리 뭐구나? 하여튼 그래요. 네. 소년시대도 유리 있잖아. A하고 B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유리 A하고 B는요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몇 프로하고 몇 프로씩 자외선을 차단해.
A는 96% 차단하고 B는 90%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계속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A율이 몇 장 통과해? 5장 통과했을 때 자외선의 차단율을 P라고 놓는데 맞지? 그 다음에 B유리를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N장이라고 놓을게. N장을 통과했을 때 역시나 차단율이 있겠죠. 근데 어떤 애의 차단율이 지금 더 커야 돼? P보다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가져야 되니까 집중! 이쪽 N장 통과하면 이쪽이 차단율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잘 들어. 차단율이 높다는 얘기는 통과하는 양은 더 작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많이 차단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통과하는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애는 96% 차단하니까 몇 프로씩 통과돼? 들어오는 애 4%씩 통과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A다라고 놓을게요. 스몰 a. 스몰 a가 처음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이야. 그럼 얘는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통과하는 거야? 4%씩 통과하지? 근데 몇 장을 통과시켜야 돼? 5장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1에서 96% 빼는 거니까 얼마만큼씩 통과된다고? 4%씩. 4%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0.04니까 얘는 얼마씩 통과돼? 0. 얼마? 0.4씩 통과되는데 몇 장을 통과시켜? 5장을 통과시키니까 통과된 양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맞지? 얘는 통과된 양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누구? 90%가 통과되니까 0.1만큼씩 통과될 거 아니야. 요거를 몇 장 통과시킨대? N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통과되는 양을 구했으니까 이쪽이 차단율이 높다는 얘기는 통과되는 양은 이쪽이 많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된다고. 그냥 처음 들어오는 애가 누군지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A라고만 쓰면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양변에 누구 씌워요? 로그를 씌워서 가셔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양변에 로그 씌우면 5 로그 얼마? 0. 얼마? 0.4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n이 앞으로 빠지고 로그 누구? 0.1이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그럼 요거는 얼마죠? 0.1이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거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n 대시고 이거 0.04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100분의 4잖아. 100분의 4니까 어떻게 계산해? 로그 4에서 누구 빼? 2를 빼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로그 4는 문제에서 로그 2를 찾으면 되겠지. 로그 2가 얼마로 나와 있어? 0.3010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몇 배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만 때리시면 n의 범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요. n이 6.990보다 크다 나옵니다. 그럼 n은 유리의 그 장수를 의미하는 자연수니까 요거보다 크면 요 n에는 얼마부터 들어가면 돼? 7장을 통과시킬 때부터 차단율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세원이 괜찮아? 요 이해되는 거? 지은이는 좀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0번이 이거 온라인 강의 이거 라이브 들으시는 분이 야 이거 여기 오프라인에서도 이거 혹시 140번 푼 사람 있니? 140번 자기가 풀었다. 없습니까? 형태기는 그때 했죠? 140번. 너는 고반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좀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140번 문제 잠깐만 다시 읽어봐. 대진고라든가 그죠? 중앙고라든가 뭐 낙생고라든가 이런 몇몇 학교들은 요 문제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x가 10하고 누구 사이야? 1000 사이에 있고 fx라는 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그 몇 x죠? 로그 5x에서 가우스 로그 5의 x를 뺐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 애의 의미는 뭐야? 로그 5의 x라는 애의 무슨 부분?
소수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나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gx는 로그 얼마? x에서 누굴 뺐어? 가우스 로그 x를 뺐으니까 이 식의 의미는 뭐야? 로그 x의 무슨 부분? 소수 부분. 근데 그 두 놈이 어떻대? 똑같다라는 말을 하잖아. 이 두 놈이 똑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봐? 실수 x의 범위를 아래 상응 로그표에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약간 억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답 구할 때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어. 이거 풀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냐면 x라는 값이 나오잖아. x의 값이 보기 중에 어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해석하셔야 돼. 문제가 약간 그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풀어서 x값이 나온다고. 그 x값이 보기 중에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돼.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럼 이거 스타트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식을 세우냐를 수업 시간에 실제로 참여한 애들 한번 보거든요. 니네 얘랑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로그 5의 x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론 정리를 할 때요. 두 로그, 물론 사용 로그로 내가 그 예를 들긴 했지만, 그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얘하고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들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뺀다고. 왜? 빼면 똑같은 소수가 날아가니까 정수 부분끼리 빼게 되겠지. 그러면 그 애의 결과 자체도 누구야? 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식은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면 로그 5의 x에서요. 로그 x를 빼는 걸로 스타트를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은 로그끼리 빼면 소수 부분이 똑같았기 때문에 로그끼리 빼버리면 이 애의 결과가 누가 나와?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지금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밑이 다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허리를 자르란 말이야. 밑변환 공식을 쓰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풀이를 쓰시면 로그 5분의 누구? 로그 x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앞에 분수가. 지훈이 이해 되겠어요? 그럼 10, 10이니까 다시 합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빼요 지금? 로그 x를 뺀 게 정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럼 요거 로그 x도 있고 여기도 로그 x도 있으니까 일종의 로그 x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요쪽이 누가 남어? 로그 5분의 1 남지. 로그 5분의 1에서 1을 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요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로그 5의 역수인 거지? 요거 누구로 바뀌어? 로그 5의 10으로 바뀐단 말이야. 맞죠? 모 분의 1은 역수잖아. 이놈의 역수는 요거 두 개를 바꿔주는 거니까. 따라서 집중. 요거 모의고사 4점짜리보다 좀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로그 5의 얼마? 10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빼 1이라는 애는 로그 5의 얼마야? 5지. 그러니까 빼면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가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다시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빼면 결과가 뭐가 나와? 로그 5의 2 곱하기 누구? 로그 x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애가 지금 값이 무슨 값을 가져? 정수 값을 갖는다 이거지. 그러면 니들이 할 일은 뭐야? 여기 10하고 1000 사이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다 누구를 씌워줘? 상용 로그를 씌워준다 이겁니다. 그럼 10에다가 상용 로그 씌우면 얼마 돼요? 1 되고 여기에 로그 x가 들어가고 여기는 3이잖아. 그럼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야 될 애는 로그 x에다가 얼마가 곱해져 있는 애입니까? 로그 5에 2가 곱해져 있는 애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얼마를 곱해줘? 로그 5에 2를 곱해주란 말이야. 그럼 요 로그 2의 범위가 1에다가 로그 5에 2를 곱하면
그대로 로그 5의 2가 될 거고요. 이쪽은 얼마가 돼? 3 곱하기 로그 5의 2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윤이는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럼 집중. 5의 5가 1이지. 그럼 5의 2니까 얘는 1보다 작잖아. 얘는 0. 얼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얘는 3을 2의 지수로 올리면 2의 몇 제곱 나와? 세제곱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마로 바뀌어? 8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5의 5가 1인데 5의 8이니까 얘는 1보다 좀 어때? 크니까 1. 얼마 이렇게 되는 애다 이겁니다. 그러면 0. 얼마와 1. 얼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의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그 x라는 애 값은 양변을 로그 5의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맞습니까? 로그 5의 2분의 1이지? 그럼 다시 역수를 취하니까 누가 나와? 2의 5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러면은 실례가 안 된다면 요 값을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고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또 허리를 자르면 어떻게 돼? 로그 2분의 누가 돼? 로그 5가 되는 거지. 로그 5는 1 빼기 누구야? 로그 2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잖아.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로그 2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로그 2의 값 얼마라고 나와 있어? 0.301 나와 있으니까 1에서 얘를 빼시면 여기는 0. 얼마? 699가 나온다고. 그러면 로그 x라는 애 값이 어떻게 나와? 이놈을 얘로 뭐 한 거? 나눈 걸로 나눈다 이거지. 그럼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면 2.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2.32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애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직접 나눠 보셔야 돼요. 표를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아까 저기 x의 값이 들어가는 범위를 답으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로그 x가 2.322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잖아.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서 이 소수 부분만 먼저 떼서 볼게 내가. 0.322 어쩌고저쩌고 가는 이 소수를 내가 먼저 볼게요. 그럼 표를 가만히 보시면 표를 가만히 봐봐. 2.1하고 2.0하고 9를 봐봐. 한마디로 2.09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2.0 맨 끝에 9. 2.09에 얼마가 나와? 0.32가 나오지. 그럼 얘는 누구보다 커? 0. 얼마보다 큰 거야? 32보다 큰 거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표를 보고 제대로 범위를 찾으려면은요 2.11을 보세요. 2.11을 보면 얼마가 있어? 0.324가 있지. 그럼 얘는 누구보다 작아? 0. 얼마? 324보다 작은 거야. 그 표를 보고 찾으면 이 애의 가장 엄밀한 의미의 그죠? 범위는 요 놈보다 크고 요 놈보다 작다라고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은 0.32가 의미하는 게 로그 얼마예요? 2.09지. 얘가 의미하는 건 얼마야? 로그 얼마? 2.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맞죠? 그럼 우리는 거기다 2를 더한 걸 찾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이제 이놈이 되잖아. 여기다가 2를 더하고 여기다도 2를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표를 보고 만약에 요 x라는 애 범위를 엄밀히 찾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다가 2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 진수에다 곱하기 얼마 하는 거야? 100 하는 거잖아. 상용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수가 얼마로 바뀌어?
로그 얼마? 209로 바뀐단 말이지. 그럼 가운데는 이제 누가 돼? 로그 x가 되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로그 얼마? 211이 나오기 때문에 요 x라는 애의 범위를 표를 보고 정말 정확하게 찾으면 209에서 누구 나와? 211로 나온다고. 근데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살짝 오류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실제로 x의 범위를 찾으면 209하고 누구 사이가 나와야 211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기에 답이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요 x라는 애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보기 중에 어디냐를 찾으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야 돼? 3번이 답이 돼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3.24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여기를 3. 얼마? 0.34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0.34로. 표 보고 0.34 찾으면 얼마 나와요? 2. 얼마? 19지? 2. 얼마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2.19로 계산해서 여기가 219로 나와가지고 요 범위 안에 x라는 애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뭐가 들어가야 맞아? 211이 들어가야 맞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런 그죠? 문제상이 조금 오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x의 범위를 엄밀하게 찾으면 211인데 그죠? 답에서는 219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클리닉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뭐 지수로그는 포인트만 딱 잡아서 가고 역시나 수업시간에 문제를 좀 풀리면서 첨삭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너 이사하느라고 기분 다 빠졌냐? 뭐야? 야, 잘 듣고 있냐? 채팅 한 번만 쳐봐라. 채팅 한 번 쳐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지수로그 파트 이제 1페이지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근데 요번은 수준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지막 개념 정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요. 포인트를 좀 잡아서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할 때 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지수로그 출발하겠습니다. 그죠? 일단 지수부터 스타트를 할 텐데요.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일단 말장난에 좀 넘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뭘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집중. 요거 이런 거죠. x를 n번 곱해서 a가 나왔다고 칩시다. 요거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할 테니까 봐요. x를 n번 곱해서 a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때 요 x라는 애를 뭐라고 부르죠? x는 a라는 요 놈의 몇 제곱근? n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다시 x는 a의 몇 제곱근? n제곱근. 그럼 거꾸로 x라는 애가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꾸로 니들이 이 식을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의 n제곱근을 x라고 놨다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요 놈이 이렇게 생략돼서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a의 n제곱근을 반드시 x라고 놔서 하시겠어요? 그 x를 실제로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뜻에 의해서 x를 n번 곱하면 a다라는 이 식을 거꾸로 반드시 쓸 수 있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일단 요 말이랑 뭘 좀 구분하셔야 되냐면 x는 a의 n제곱이다라는 말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따가 문제 하나 풀겠지만 끝에 근자가 붙어 있으면 그 x라는 애를 실제로 n번 곱하면 a가 나온다라는 이 식을 의미하는 거고 근자가 빠져서 x가 a의 n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의 의미는 x가 a의 n제곱이라는 의미는 뭐죠? x라는 애가 실제로 a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나온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근자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식이 완전 반대로 나오게 된다고. 근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x는 실제로 그냥 a를 n번 곱하면 나오는 수다라는 얘기고 근자가 있으면 무슨 의미야? 그 x라는 애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a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x라는 애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양쪽에 몇 제곱씩 해줘? n분의 1제곱씩 해주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x라는 애의 실제 의미는 a 얼마? n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근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 x는 이런 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a의 n분의 1제곱의 뜻이 되고 근이라는 말이 없으면 실제로 그냥 a를 n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a의 n제곱이 됩니다. 지수가 들어가는 게 완전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아시겠어요? 요거 구분 좀 하셔야 되고 가능? 여기까지? 그럼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뭐야? 포인트가 되는 건 요 x라는 애 개수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포인트라고? 개수.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이 x라는 애 한마디로 a의 n제곱근이라는 애 누구의 개수가 포인트가 되죠? 실수의 개수가 포인트가 됩니다. 누가 포인트가 된다고? 실수의 개수. 그냥 이거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하든지 간에 여기서 무조건 개념상 모의고사 4점짜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집중. x를 4번 곱해서 5가 나왔다고 쳐봐. 여기서 x는 뭐라고 불러? 5의 몇 제곱근? 4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이거는 실제로 따지면 몇 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x 값은 원래 몇 개 나와? 4개 나오는 거야? 그냥 물어보면 4개고 이 중에 누구?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몇 개 되는 거야? 2개.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x라는 애는 양수였어도 되고 음수였어도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때 그 x라는 실수인 그 2개를 어떻게 표시하지 우리가? 플러스 하나 누구? 마이너스 하나 쓰시고 4번 곱해서 5가 나오는 수기 때문에 x가 4제곱근 얼마? 5라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2개 나오냐? 그건 아니죠? 아, 요거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졸고 있으면 이게 만약 0이면 어떻게 돼? 실수인 거는 몇 개야? 0 하나.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면 실수 중에서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빵개. 근데 얘도 x의 개수는 몇 개야? 얘도 x의 개수는 몇 개냐고? 4개라고. 내가 실수인이란 말을 안 했잖아. x의 개수는 몇 개? 4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에서 이 x라는 애를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는데 그 x라는 애의 실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다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럼 이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몇 개로 나눠서 푼다? 첫 번째는 요 n이 누구일 때 이거는 뭐 틈날 때마다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n은 누구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서 가셔야 된다고. 그럼 홀수일 때를 잠깐만 예를 들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내가 8이라고 한번 해볼게. 원래 이거는 수투를 배워서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일단 얘는 몇 차 방정식이죠? 그럼 x값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몇 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야. 아시겠어요? 왜?
그냥 상식적으로 이들 x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잘 들으세요. 니네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그 x라는 애를 지금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지. 니네 어떤 애를 3번 곱하면 부호가 바뀌어 아니면 똑같아? 똑같지. 양수도 3번 곱하면 양수 나오고 음수도 3번 곱하면 누구 나와? 음수 나온다고. 음수 맞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가 홀수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요 애가 원래 누구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3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니까 그 x라는 애 실수인 애가 원래 음수였다고 알겠지? 그럼 원래 이 x라는 그 애를 어떻게 표현해? 원래는 마이너스 2라고 알고는 있죠. 원래 표현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애에다가 몇 제곱근을 씌워줘요? 세제곱근을 씌워주고 요 앞에다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붙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얘가 음수니까 요 x도 이미 누구라고 알고 있어? 음수라고 알고 있다고. 그럼 요거 자체적으로 음수라는 얘기야 지금.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놈의 부호가 음수니까 홀수 제곱근일 때는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 뺄 수도 있다 그랬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8은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니까 3, 3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이 0입니다. 그럼 실수인 거 무조건 누구 하나 나와? 0 하나 나오고 x의 세제곱이 8이면 얘가 양수니까 x도 원래 양수지. 누구 하나 있어? 2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차수가 누구면? 차수가 이렇게 홀수면 여기가 음수가 나오든 0이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무조건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뭐 참거지 찾는 문제에서는 실수인 것을 물어보는지 실수라는 말이 없는지를 파악을 하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풀 때 이론을 보고 푸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n이 짝수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로 나눠져? 세 가지로 나눠져서 첫 번째, 여기 요 n이라는 지수가 짝수일 때는 여기 요 a라는 애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그때 실수인 그 x는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n 제곱근 누구? a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상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면 무조건 몇 개 나와? x는 0 몇 개? 1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x는 나와 안 나와? x는 없으면 없음. 그죠? 없음. 없으면 몇 개라는 얘기야? 빵 개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n이 홀수일 때는요 무조건 몇 개입니까? 무조건 1개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 계셔야 돼요. 멍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7번을 좀 풀어볼 테니까 봐봐. 여기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싹 풀겠습니다. 일단 7번 보세요. 7번. 몇 번 봐? 7번 보세요. 그럼 실수 A와 얼마 이상의 2 이상의 요 교재 그냥 최대한 후딱 끝내버리자. 이 이상의 누구?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몇 제곱근 중? n 제곱근 중 누구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를 f의 a, 누구? n이다 이렇게 했네? 그럼 니들 거기 a의 n제곱근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a의 n제곱근을 식으로 쓰면 a의 n제곱근을 누구로 놓으라고? x라고 나서 걔를 실제로 몇 번 곱하면 a가 나온다 이렇게 식으로 써주셔야 돼. 그럼 이 식에서 요 x값 실수인 게 몇 개 나오냐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놈의 개수를 기호로 뭐라고 써? f에 n, 누구? a, 누구? n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죠.
여기 뒤에 n이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에 차수 얘기하는 거고 여기 a가 의미하는 거 여기 나오는 그 숫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럼 이제 쭉 보면 어떻게 써져 있어요? f 누구? 9,2부터 출발해서 f에 얼마? 8,3 f에 누구? 7,4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이 뭘로 끝나? 11-k,k로 끝나지? 근데 그 a 값이 얼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때 k의 무슨 값 물어봐? 최소 값을 물어본다 이겁니다. 요거요 숫자만 바꿔서 되게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뒤에 숫자를 일단 먼저 보셔야 좋겠지. 왜? 뒤에 숫자가 요거 n 의미하는 거니까 n. n이 복잡하잖아. n이 짝수일 때만 이거에 따라서 개수가 우르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2야. 근데 앞에 숫자가 얼마가 있어? 9가 있지? 그럼 9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9가 양수라는 게 포인트라고 맞죠? 그럼 짝수고 양수네? 그럼 실수인 거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이 앞에 건 2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구나. 정리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사고도 하나 일주일 걸리기. 3은 홀수지. 이게 홀수면 여기에 누가 나오나 의미가 있어? 무조건 몇 개야? 하나.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 짝수고 양수네 몇 개? 2개. 그런 식으로 쭉 가지 않겠냐 이겁니다. 맞지? 그럼 그런 애들을 다 더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를 만들어야 돼? 20을 만들어야 된다고. 잘 들으세요. 그럼 이제 니들이 적당하게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선생님 이렇게 잡을게. F에다가 1이 들어가면 여기 얼마 들어가셔야 돼? 더해서 11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럼 짝수고 양수니까 몇 개 나와? 2개. 그죠? 그럼 그 다음 뭐 나와요? F 얼마? 0,11 될 거 아니야. 그럼 홀수니까 무조건 몇 개? 잘 들어.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어 이제? 마이너스 1,12로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음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 앞에가 음수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쭉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좀 체킹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한번. 그럼 뒤에 숫자를 봐봐요. 2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럼 몇 개 더하는 거 이거? 개수 몇 개야? 오승태. 개수 몇 개? 2부터 출발해서 11까지 총 개수 몇 개야? 10개지 10개. 그러면 2, 1, 2, 1, 2, 1 반복되는 게 2, 1까지 가서 끝나니까 요렇게 2개 더하면 얼마죠? 3이지. 3이 몇 번 나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거 얼마야? 15다 이렇게 체킹 들어가셔야죠.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해? 5가 더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앞에가 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뒤에가 이렇게 짝수가 나오면 몇 개야? 빵개 나오겠죠? 짝수인데 음수니까 실수인 건 빵개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숫자만 포인트로 잡을게요. 뒤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에 13이 되겠지. 그럼 홀수니까 무조건 몇 개 나와? 하나. 신채원. 14라는 짝수가 되면 앞에는 마이너스 2라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앞에가 음수니까 계속 몇 개씩 나와? 빵 개씩 나온다고. 요 지금 규칙 이해됐어요? 문경이 가능해? 되는 거 맞니? 그럼 15일 때는 뒤에 숫자가 15가 나오면 무조건 몇 개야? 하나. 16이 나오면 빵 개. 민선이처럼 대답을 해서 17이 나오면 무조건 몇 개? 18이 나오면 무조건 몇 개? 이해돼? 그럼 1이 지금 몇 번 나왔어? 더 가야 되죠? 2개가 더 필요하지? 뒤에가 19가 되면 몇 개? 1개. 뒤에가 20이 되면 빵 개. 21이 되면 몇 개? 22가 되면 23이 되면 1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우리 앞으로 5가 더 필요했잖아. 그럼 체킹해봐.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니까 K값이 얼마가 되면? 21이 되면 딱 1을 5번 더해서 얼마를 만들 수 있어? 20을. 근데 왜 K의 최소값이라는 말을 붙였겠느냐 이겁니다. K값이 22가 돼도 0을 더하는 거니까 똑같이 2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K값이 될 수 있는 건 21도 되고 누구도 돼. 22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하면 그 중에 작은 애니까 누가 답이야? 그럼 만약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20? 2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전형적으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편안하게 좀 푸셔야 돼요. 자, 필기하시고 유림이 들어왔냐? 밥을 좀 미리 먹고 7시에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반별로 요일별로 흐름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다른 반 거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9번 하나 보겠습니다. 9번. 자, 전에 교재가 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전에 교재에 있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좀 파악이 되시면 좋긴 하겠는데 9번 문제 한번 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일단 나옵니다. 자, A라는 집합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를 원소로 갖는데? X를 원소로 갖는 거야. 조건제시법이죠.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X분의 6이라는 애가 누가 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절대값 X는 누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지. 이거 우리 월말평가에서도 시험 봤던 건데 기억날라나 모르겠다. 그럼 X값이 뿔마 1이 들어가면 걔가 6이라는 정수가 될 수 있는데 뿔마 1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가능해요? 나머지 6의 약수들인 누구? 뿔마 2나 뿔마 얼마나? 뿔마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가능해서 A의 원소는 이렇게 6개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래요? 유림, 민주 어떻게 만들래? A에 있는 원소 2개 뭐해서? 곱해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양수로 만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근데 그 X 절대값 X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네. 풀만 6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할 때 잘 들으라고 집중해서 지금 A라는 집합은 원소를 X를 원소로 갖는다고. X를 원소로 갖는 게 그러니까 잘 들어야 집중해서 뭔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X가 원소잖아. X분의 6이 원소가 아니라 X가 원소라고. 됐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거부터 만들어봐. 뿔마 2 곱하면 제일 작은 애 절대값 씌워서 얼마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2, 3은 얼마? 그 다음에 3, 3은 얼마? 그 다음 2, 6이 얼마? 3, 6이 얼마? 6, 6이 얼마? 이렇게까지 B라는 원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지? 2개. 여기에 있는 원소 2개 곱해서 만든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크게 지장 없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고. B 제곱은 누구? A라는 애를 만들어서 얘가 지금 누가 됐으면 좋겠대? 실수가 되도록. 맞습니까? A 플러스 B라는 애 누구하고? 최대하고 누구? 최소를 구해서 더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 맞지? 그럼 최대 구해볼게. 최대는 더해서 값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여기 요 B라는 애부터 보세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여기 중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지금 더해서 값이 크게 만들면 좋으니까 여기 B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큰 수는 누구야? 36이 들어가서 36 제곱끝 이렇게 만들겠지. 그럼 역시나 이 A에 들어가는 애도 어떨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지? 그러니까 지금 A에서 있는 중에 제일 큰 애 누구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그럼 이때는 2개 더해서 최대값 얼마 나와? 42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구하셔야 돼? 최소. 최소는 2개 더해서 어떨수록 좋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붙은 애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붙은 애 중에서도 마이너스가 붙은 숫자 중에 제일 큰 애 누구?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 B 제곱근 안에 A 대신 얼마? 6이 들어갔을 때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근데 이제 조심하는 게 뭐야? 결과가 누가 돼야 된대? 실수.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여기 밖에 B 자리에는 짝수는 못 들어가. 아시겠어요? 짝수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소수가. 근데 B의 집합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홀수는 딱 누구밖에 없어. 9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는 9제곱근이 들어가셔야 돼. 그럼 2개 더했을 때 최소값은 얼마야? 3이 되겠다 이거 맞죠? 그럼 2개 더하면 답은 얼마야? 45. 4번으로 가시면 된다. 이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1번의 왕별을 치시고요. 요게 이제 말장난하는 것 중에 좀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내용 설명을 한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11번 문제 한번 이제 읽어봐. 말이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못 푸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요. 11번. 밴드 회원 여러분도 거기 11번 문제를 좀 읽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내질 못해. 물론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겨울방학 때 했던 문제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중 교재로 따지자면 한 3-4개 정도, 한 4개 정도의 그죠? 시중 교재들을 다 편집해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지은? 그죠? 박지은 씨도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 이름이 똑같아요. 지은. 그죠?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자, 봐봐. 요 교재만 100% 소화해도 한 웬만하면 1등급 나온다. 나중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좀 추가하시면 되겠죠. A는 누구의 거듭제곱이래? 거듭제곱에다 밑줄 쳐. 거듭제곱 뒤에 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죠. A라는 애가 6의 거듭제곱이라는 얘기는 6을 몇 번 곱하면 A가 된다 이거 아시겠어요? 근데 다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이 A라는 애가 6의 세제곱이다 뭐 4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6의 세제곱 4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시겠어요? A라는 애가 6을 곱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몇 번 곱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다가 집중. 6의 K제곱 이렇게 몇 번 곱하는지를 모르니까 K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몇 번 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K는 0 또는 누구야? 자연수라고 아시겠어요? 6을 몇 번 곱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0 또는 자연수가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됐지? 여기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풀 때 집에서 복습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B는 12에 일단 누구야? 거듭제곱이죠? 근데 뒤에 근이 붙어있지? 이해돼? 그 중에 무슨 수래? 양수. 그럼 그건 식으로 어떻게 쓰면 돼요? B라는 애가 누구의 거듭제곱 근이라고? 12의 거듭제곱 근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몇 번 곱해서 나오는 근인지에 대한 언급이 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K 다음에 L이 나오니까 이 B라는 애를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L번 곱하면 누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렇게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 가능하지? 말장난에 현혹되면 안 돼. 그러니까 즉 B라는 애는 누가 돼? 12의 누구? L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따가 내용 정리할 때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이런 게 다 돼 있다고 가정해서 가는 거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왜 어렵냐면 몇 번씩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애들을 다 이렇게 문자로 처리해서 니들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나와? A 누구? B의 몇 제곱? 8제곱이냐? 6제곱? 6제곱이 얼마가 나와? 81 C가 나온다는 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요 C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자연수 C가 누구의 n제곱이래? n제곱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C라는 애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를 몇 번 곱하면 나오는 애야? n번 곱하면 나오는 애니까 C는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뒤에 근이 있냐 없냐가 천지차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해? 여기 C 대신에 얘를 넣어서 곱하기 누구? 2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하고, A에는 누굴 넣어줄까? 6의 k제곱 넣고, B 대신에 누굴 넣어요? 이놈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럼 A에 누가 들어가? 6의 몇 제곱? k제곱 들어가시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영동여고, 뭐 한솔고, 또 누구야, 뭐 서영고, 그죠? 몇몇 학교들은 또 특히나 잘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재 출처에 따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싹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B에는 누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면 그놈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6제곱이 되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죠? 곱해서 12에 누구? L분의 뭐 6제곱 나오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다 알고 있겠죠?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 이제 81은 3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n의 무슨 값? 최소값. 요 n의 누구? 최소값을 답으로 물어보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요 손도 못 대요. 그 말을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게 안 돼. 몇 번씩 곱해야 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런 문자를 동원해서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복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좀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데요. 3의 4제곱이라는 애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요 지수인 n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측에 있는 숫자가 어떨수록 좋아? 우측에 있는 숫자가 작을수록 여기 요 n도 작아진다 이겁니다. 맞지? 이 값이 커지면은 81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곱하는 애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곱하는 애가 커지면 n이 커지겠지. 그냥 작을수록 좋다. 여기까지 됐죠? 갑니다. 집중.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어쨌든 자연수잖아? 그럼 얘도 누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시발점은, 그죠? 시발점이라는 말을 쓰는 인간 강사이기 때문에. 네, 보세요. L분의 6이라는 요 지수가 기본적으로 누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요 L이라는 애의 정체가 누구의 약수? 6의 약수가 돼야죠. 그래서 분모가 까져서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이 결과도 자연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K값, L값, N값 이렇게 써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요 L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6의 약수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 1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잘 봐. 그때의 식은 6의 K제곱 곱하기 L에 얼마 들어가? 1 들어가니까 12의 몇 제곱 돼? 6제곱 되시고 3의 4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 n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집중. 포인트는 3의 4제곱이 있어요. 얘랑 똑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우측에 3이 몇 번 곱해져 있어? 4번. 그러면 좌측도 3이 몇 번 곱해져 있어야 돼? 4번. 근데 12에 3이 한 번 들어가 있지. 4 곱하기 3이니까.
그럼 그놈의 6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이미 3이 몇 번 들어가 있어? 6번이나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 K라는 애는 0 아니면 자연수기 때문에 K에 0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3이 몇 번은 나오는 거야? 6번은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L에 1이 들어가면 이 식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4번 들어가 있는데 얘는 6번이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L이 1이 들어갔을 때는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K나 N 값을 짝꿍으로 만들 수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N 값이 나올 수조차 없어요. 당연히 패스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L이 얼마가 들어가? 그 다음 6의 약수인 2가 들어가시면 12의 지수가 어떻게 돼? L에 2가 들어가면 2분의 6이니까 L의 지수가 얼마? 3이 돼서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럼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기에 3이 몇 번 있다고? 4번. 여기에 3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 세제곱 했으니까 여기서 3이 몇 번 나와? 3번. 여기서 3이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K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쪽도 3이 4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2라는 애가 몇 번 들어가 있냐만 찾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외교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한 번, 맞지? 12가 4 곱하기 3이니까 12 자체에 2가 2번 들어가 있잖아. 그걸 몇 제곱을 해? 그럼 2에 6제곱 되겠지. 2가 6번 들어간다고. 거기에 여기 2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 n이 얼마가 되면 돼? 7이 되면 이걸 다 만족하는 이런 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여기에서는 n값이 얼마예요? 7이 나옵니다. 맞지? 근데 우리는 n값 중에 누굴 찾는 거야? 그냥 계속 해봐야지 뭐. 그럼 이제 L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어? 3. L에 3이 들어갔다고 쳐봐. L에 3이 들어가면 3분의 6이니까 얼마 나와? 여기에 K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됐겠지.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12의 제곱에 3이 몇 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가지? 그럼 3이 4번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K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3 2번 여기서 2번 해서 4번 나왔지. 그럼 2가 몇 번 나오나 챙기면 되는데 여기서 2가 몇 번 나오죠? 2번. 여기서는 2가? 4번. 그럼 합쳐서 2가 6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구 넣어? L에다가 6을 넣겠지. 마지막 약수인 6을. 그럼 마지막 약수인 6을 넣으면 어떻게 돼? 6분의 6이니까 얼마 나와? 1 나온다. 그럼 여기서 3이 몇 번밖에 안 나와? 그럼 4번 나오려면 여기서 3번 나와야 되겠지. 그냥 K값이 얼마가 돼? 3이 돼서 여기 3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럼 2가 몇 번 들어가나 챙겨. 여기서 2번, 여기서 몇 번? 총 몇 번 나와? 그러니까 n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n의 최소값보다 이렇게 물어보겠지. n 값을 다 더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8이다 이렇게 가겠지. 이해됩니까? 18 맞죠? 네. 너이씨 내 눈빛.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야? 5. 만약에 최대를 물어봤으면 7. 다 더하면 뭐 18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정리를 좀 잘 하세요. 근데 이거 그냥 처음에 형식에 스위스분을 시작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수 쪽에서 일단은 실수의 개수 찾는 거 포함해서 이런 말장난하는 것까지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론 정리를 좀 필요한 걸 좀 할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좀 빼고 갑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따 문제 풀리면서 안 되는 부분만에 개별 첨삭을 좀 들어갈 테니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이런 거죠. 지수 형태랑 그 다음에 제곱근 형태랑 요 두 개가 모양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거죠.
제곱근 형태가 이런 겁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모자가 씌워져 있는 형태를 제곱근 형태라고 해요. 그럼 이 제곱근 형태를 니들 뭘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지수 형태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애의 지수가 밖에 있는 게 분모로 가시고 안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가서 이렇게 a의 n분의 m제곱이다라고 바꿀 수 있으셔야 돼. 오케이? 이런 거 되죠? 요 규칙을 통해서 이걸 왔다리 갔다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집중. 요 밖에 있는 n이 누구 역할 하는 거야? 분모 역할하고. 요 안에 있는 m이 무슨 역할 해? 분자 역할 하니까. 분수의 중요한 특징.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도 되고 아니면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도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n에다가 내가 p를 곱해. 그럼 니들 여기 m에다도 누굴 곱하면 돼? p를 곱하면 된다고. 맞지? 그럼 어차피 p가 약분되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지수에다 내가 누굴 곱했다 그랬지? p를 곱했다 그랬죠? 잘 봐. a의 지수가 x, y야. 지수가 x랑 y랑 어떻게 돼 있어? 곱해져 있지. 다시 뭐 해져 있다고? 곱해져 있다고. 내가 여기 지수인 m에다가 지금 p를 곱한다고 얘기했잖아? 지수에다가 p를 곱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지수가 곱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으로 돼 있다는 뜻이 아시겠어요? 요걸 요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겨. 다시 지수에다가 뭔가를 곱한다는 얘기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한다는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얘네끼리는 자리가 어때도 돼. 바뀌어도 되지. 요런 형태가 있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수끼리 곱한다는 얘기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머릿속에 하나씩 잘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것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좀 외워야 될 사항이 있죠. 루트 a라는 애는 지수 형태로 바꾸면 뭐 나와? a에?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루트 a는 어떻게 나오죠? a에 2분의 몇 제곱? 3제곱 나오는 거야. 왜냐면 루트 a가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거기다 a를 곱하면 지수 1을 더하는 거니까. 맞죠?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외우세요. 루트 a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좀 외워둡니다. 아시겠죠?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가 무슨 개념이야? 역수 개념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참고적으로 조금 더 외울 거 적어드리면 어떤 애 0제곱은 무조건 얼마죠? 어떤 애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역수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입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 니들한테 꼭 또 두 번째 반복할 때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연산 시켜보면 아주 그냥 답답해 죽으니까 여기 봐. 개인주의 법칙이라는 거 이론서 보시면 적혀있는 분들 있어요. 개인주의 법칙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다고 고개 바짝 들고 에어컨 잠깐 틀어 선택이. 개인주의 법칙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요게 또 연산에서 필수적이야. 니들 머릿속에서는 루트가 씌워져 있는 형태보다는 지수 형태로 돼 있는 게 연산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지수 법칙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가 들어간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지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n제곱근 루트 m제곱근 a. 한마디로 어떤 애한테 모자가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그걸 모자 하나로 싹 심플하게 바꾸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요걸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요 m하고 요 n을 뭐예요? 곱해서 mn 제곱근 누구? a다라고 해서 모양을 하나로 이렇게 모자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필요하면 항상 수학에 등호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필요하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가 들어간 계산에 다른 것들은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 추가시켜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인주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죠. 세제곱근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해놓으세요.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4제곱근 a의 세제곱 뭐 이런 애를 계산해서 a의 몇 제곱이 되는지 지수 형태로 바꿔 봐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시중 교재도요 설명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요 안에 거부터 차곡차곡 지수 형태로 바꿔 나간다고. 요게 a의 4분의 3제곱이니까 a를 곱하면 a의 4분의 7제곱이 되고, 그럼 도놈의 밖에 다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또 2분의 4분의 7에서 또 번분수 정리하고 안에서부터 거꾸로 밖으로 나가면서 2를 벌린다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딱히 지면에다가 식을 써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거야. 이제 시중 교재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무슨 주의 법칙을 쓰라고요? 개인주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하시라는 얘기야.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 A의 제곱이 나오지. 그럼 이 A의 제곱에는 모자가 누구만 있는 거야? 세 제곱근만 있는 겁니다. 맞지? 요 A 제곱한테는 모자가 세 제곱근만 있는 거라고. 그럼 얘만 바꿔, 저 규칙대로. 그럼 A의 지수가 뭐가 나와? 3분의 2제곱이 나온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하시고, 머릿속에서는 요 A제곱을 이제 지우시라고. 머릿속에서는 요 A제곱을 이제 지우시란 말이야. 계산 끝났으니까. 그 다음 A한테는 모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곱하면 몇 제곱근이 돼? 6제곱근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다시 계산을 어떻게 해? A의 누구? 6분의 1제곱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딱 머릿속에서 얘만 생각하라는 얘기. 그럼 얘한테는 모자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3이 6, 6, 4, 24. 따라서 A의 얼마? 24제곱분의 얼마? 약분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밑이 다 똑같으니까 요거 지수끼리만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쓰시면 되지 않겠네요. 요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베껴나가는 일반 시중교재 풀이하시면 안 푸는 게 나아. 아시겠어요? 그럼 틀린다고 100%. 여기 개인주의 법칙으로 차곡차곡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이쯤 하고 그냥 문제를 풀고 싶지만 그죠? 높아심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푸는 패턴들이 좀 나온다고. 요 정도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제 문제들을 조금 같이 풀어보면 될 거야. 뭐 지수 맞추기 하나 더 하긴 해야 돼. 그것도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건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패턴들이 좀 나와요. 누구를 이용해서 푸는 패턴들이 나온다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니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야. 해봐.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요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바꿔야 돼? 실례가 안 된다면. A 얼마? 2분의 1제곱 빼기 누구?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 하셔야 돼요? 4 하시는 거. 그죠? 이유는 왜 그래? 요 놈하고 요 놈이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곱하면 얼마 돼? 1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뒤에다 더하기 4만 하시면 된다 이거. 요게 뭐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몇 AB? 4AB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 경험상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세제곱을 전개하는 건데 요거 내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라고 했냐면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A의 몇 제곱? 니들 이렇게 외운다고요? 이렇게 니들이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이건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수 쪽에서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요 가운데 두 개가 누구를 묶여? 3의 2B로 묶이면 3의 2B로 묶이면 A 플러스 누가 나와? B가 나오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얘를 세제곱하면 뭐라고 외우시라고 그랬냐면 요거 세제곱하면 얼마 나와? 요거 세제곱하시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1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발 뭐라고 외우냐면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쓰려고 하면은 여기에 제곱하면 A의 3분의 2제곱 나오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쓴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제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3배에다가 두 개 곱하면 1이지. 쓸 필요 없고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 얘랑 똑같은 모양이 들어간다고.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누구? A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을 세제곱한 건 이렇게 된다라고 좀 외우고 계셔야 노가다가 확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니들은 응용의 천재니까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세제곱을 하면 뭐라고 쓰셔야 돼요? 누구? 빼기 누구?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 A의 3분의 1제곱 빼기 요렇게 좀 머릿속에 암기가 딱 돼서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세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이걸 외우고 푸는 거랑 일일이 아까처럼 막 해놓고 막 헤매는 거랑 천지차이야. 되겠어요? 뭐 니들은 이 정도 일단 좀 해드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도 됐으면 교재에서 일단은 몇 페이지를 좀 피시냐면은 8페이지 펴봐. 8페이지 밴드회원 여러분 잘 듣고 있죠? 8페이지 피세요. 8페이지 일단 17번 네 이제 오류난 걸 좀 정리해 드립니다. 17번에 문제가 3개 있잖아요. 근데 그 17번에 2번하고 3번은 17번에 2번하고 3번은 뒤에 보시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 놓습니다. 17번에 2번은 3번이고요. 17번에 3번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입장에서 같이 풀어보면 되는데 60번 그 59번 보세요. 59번 맞습니까? 그거 뒤에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59번 답은 2번입니다. 59번 답 2번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번이요. 바로 옆에 60번. 60번은 보기에 답이 없어요. 60번은 주관식으로 푸셔서 답이 63분의 10으로 나오셔야 돼. 63분의 얼마로 나오셔야 된다고? 10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79번 딱 하나 풀고 쉬었다가 유형별로 문제 조금 푼 후에 로그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로그까지 설명 다 끝나면 아마 수업 시간이 그래도 한 50분 정도는 남을 거예요. 10시 기준으로 해서. 그럼 한 30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지수 로그 유형별로 그죠? 두 문제씩 쭉 풀린 후에 1일 테스트 볼 겁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종료하시고 그때 애들 실시간으로 1일 테스트 볼 때 니들은 스터디 큐 들어가셔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이 테스트 보고 나한테 점수 보내시고 문자로 밴드에 들어가셔서 오답 노트 쓴 거는 거기 사진 올리는 데다 올려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해야 수업이 종료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79번
가뜩이나 그런 활용 문제 싫어하는데 니들 정도 수준이나 그 이상의 애들한테도 79번을 시키면 실제로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79번 문제 한번 읽어봐. 빨리. 그 말을 10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 한번 해봐. 피곤한 건 알겠는데 이제는 악착같이 버티면서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죠. 그리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거랑 똑같아. 결과가 수학은 항상 일정한 텀을 주고 꾸준히 하셔야만 점수가 나옵니다. 뭐 하루 몰아서 막 했다가 뭐 2, 3일 쉬었다가 또 확 했다가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본인은 한 거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옵니다. 암기 과목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학은 안 돼. 실시간 라이브 지금 들으시면 마찬가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식을 한번 만들어 봐. 그게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스택 읽는다는 다른 거 더 풀고 있어봐. 저거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돌아가긴 돌아가. 웬만하면 그 말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 풀어요. 그냥 읽으면서 고민만 좀 해봐. 상태가 이제 에어컨 좀 꺼줘. 차민주, 식 세웠어? 유리도 식 세웠냐?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봐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T년이고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이제 화석이 생성될 당시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T0라고 한다.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 니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못 푼다고. 생성된 지 몇 년 후, N년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Tn이라고 한다면 Tn이라는 애의 식이 어떻게 나온대? T0에다가 곱하기 누가 들어가? 2라는 애 누구? T분의 누구?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대한 내가 해석을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일단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합니다. 자, 여기가 현재 시점이야. 이거 현재라고. 그럼 현재에서 200년 전에 화석이 처음 생겼어. 그때 방사선의 양이 T0겠지. 그리고 현재에서부터 100년 전에 그 방사선의 양이 어떻게 됐을까요를 생각해 보시라니. 야, 처음 생긴 건 현재 시점에서 200년 전에 생겼지. 근데 물어보는 건 현재 시점에서 몇 년 전의 양을 물어봐. 100년 전의 양을 물어본다고. 그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흘렀어요?
100년 흐른 거지. 그럼 여기에 방사성의 양은 이 시계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0 집어넣으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 공식의 요 n이라는 애가 생성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몇 년이 흘렀냐가 포인트잖아. 그럼 현재 시점에서 200년 전에 만들어진 방사선은 현재에서 100년 전에는 어떻게 바뀌었겠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0년 지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0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 흘렀냐를 집어넣어서 구하셔야 되는데 괜히 헷갈리게 그 문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몇 년 전이니 현재 시점에서 몇 년 전이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니들은 요때에서 요때까지 몇 년 흘렀냐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걸 여기 n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요 200년 전 대신에 x년 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 보시면 x가 100보다 크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m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갖는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전이라고 그랬지. 그럼 요때 요 방사선의 양인 m이라는 애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셔야 돼?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년 흘렀냐가 여기 요 n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아까 해봤죠? x에서 얼마 빼면 돼? 100 뺀 만큼이 흐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요 m이라는 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 t 제로 곱하기 누구? 2에 누구? 마이너스 t분의 누구? x 마이너스 100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수에 들어가시면 된다. 자, 그럼 또 무슨 말을 하냐? 현재 시점에서 몇 년 후? 20년 후에 또 방사선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 그 양이 m에다가 몇 배가 돼 있대요? m에다 몇 배? 2분의 누구? 6제곱근 얼마? 32배가 돼 있대요. 그럼 식을 이쁘게 다시 한 번만 쓰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 m이라는 애의 정체는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됐고, 그러면 요때 요 방사선의 양 있죠? m 곱하기 2분의 6제곱근 루트 30이라는 요 양은 t0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후가 되는 거야? 20년 후의 시점은 방사선이 처음 만들어진 t0라는 요 시점에서부터 몇 년 후가 되는 거냐고. x 플러스 20년 후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m에다 얘를 집어넣으시면 t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분의 얼마? x 마이너스 100제곱이 m인데 거기다 6을 곱해놨어요. 2분의 누구? 아, 요것도 그냥 거듭적으로 빨리 바꾸자. 요거 2의 거듭적으로 빨리 바꿔봐. 위에 건 어떻게 바뀌어? 2의 얼마? 6분의 5제곱을 2로 나누는 거지. 2로 나눈다는 얘기는 빼기 지수에다 1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2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 놈을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얼마? t0 곱하기 2에 누구? 마이너스 t분의 x 플러스 얼마가 들어가셔야 돼? 20이 들어가셔야 돼. 여기 이 시점이 x 플러스 20년 후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서 무슨 값 찾으라는 얘기야? 이 식을 계산해 t 값 찾으라는 얘기죠? 반감기? 그냥 t0는 약분해서 사라지면 되고요. 밑이다 누구야? 2니까 지수끼리 더한 게 여기 지수랑 똑같으면 된다. 이거. 그냥 식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t분의 얼마? x 마이너스 100 빼기 6분의 1이라는 애가 여기에 지수인 마이너스 t분의 누구? x 플러스 20이랑 똑같은 거. 그럼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누구로 바꿔줘요? 여기까지. 그럼 이놈을 넘겨서 빼면 어떻게 돼? 이놈을 넘겨서 여기다 빼면 좌측은 6분의 1만 남고 이거 넘겨서 빼면 t분의 누가 나와? 120 나오겠죠. 그럼 대각선끼리 곱한 게 똑같으니까 t 값은 얼마다? 720이 나오는데
여기 지수에 올라가는 이 지수에 올라가는 애들을 찾기 좀 힘들게 막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몇 년 전이니 뭐 몇 년 후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근데 공식을 사용할 때 요 n이라는 기간은 항상 생긴 요 화석이 생긴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 흘렀냐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거 말뜻을 요렇게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55분까지 지금 몇 시니? 41분. 41분 56분까지 항상 쉬는 시간 15분 드리니까 56분까지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다는 뜻으로 채팅 한 번만 쳐봐. 네 한 번만 치고 쉬었다 갑시다. 네 한 번만 쳐봐. 안 듣고 있었냐? 오케이. 좀 이따 킬게 다시 들어와. 어려워. 이건 좀 어렵냐 어떠냐? 좀 어렵긴 한데 이해는 괜찮지? 네. 이 복습 잘해야 된다.
네.